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현안 정리를 좀 해보고 지금 저희가 오늘 구영식 기자한테 좀 얘기 듣고 싶은 게 구영식 기자가 이런 윤석열 후보 검증이나 이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를 하면서 재판에 아, 지금 송사가 걸리는 게 몇 건이 있잖아요. 예, 총 3건이 있죠. 총 3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판이 시작이 됐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좀 예, 저희가 듣고 예, 싶어서 예, 오늘 또 모시게 됐는데 예.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어떤 예. 일이 있었고 왜 그쪽에서는 재판을 걸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고소고발 들었던 게 첫 어떤 건가요? 번째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네. 4월 달인데요. 네. 제가 3월 달에 어떤 기사를 쓰냐면 어,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씁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에 집착했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걸로 보면은 그게 글쎄요. 뭐 때문에 재판을 걸었을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먼저 이 기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기사는 인물 탐구 기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장모에 관한 최초의 사실 인물 탐구 기사죠. 윤석열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탐구를 한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가 자꾸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하는데 음, 사실 모든 취재의 출발은 사람이고 네. 그리고 모든 탐사 보도의 출발도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탐구를 해야 사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후보 장모가 논란이 자꾸 되는데 그 장모는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거쳐서 네. 어떤 일을 하다가 아하. 그래서 어떠어떠한 논란이 있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짚는 인물 탐구 기사였거든요.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증언과 사실과 자료에 따라서 예. 팩트 위주로 썼던 기사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모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네. 그리고 양장점에서 일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찍 남편이 죽고 네. 그러면서 사업들을 하고 휴게소 사업도 하고 그리고 뭐 음식점 사업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걸 넘어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모텔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었다, 집안을 일으켰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동업자하고 같이 동업을 했다가 그 동업자를 송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제를 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이익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적 분석 인물 탐구 기사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쪽에서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일단은 최은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개한 것과 두 번째는 그 장모 최은순 씨의 얼굴을 공개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처음이었나요? 이 공개가 사실상 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매체에서 사실 처음이라고 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사실 수없이 이름과 네. 얼굴이 다 공개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지면이라든지 주요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에서는 최은순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 쓰지 않았고요. 당연히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그 언론들이 그 당시에 현재 얼굴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기도 하거니와 저는 이제 그 장모가 다녔던 대학원에 그 회원 수첩을 동문 수첩을 이제 입수를 해서 예. 거기에 나온 사진을 실은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것들이 인격 침해, 네. 그다음에 초상권 침해, 또 당연히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억 원에 3억 원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장모가 기자한테 건 첫 번째 소송일 겁니다. 네. 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그 소송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답변서를 제출을 아마 했을 거고요. 네. 저쪽에서는 이미 이제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아마 제출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겠죠. 네. 예. 이제 본격적인 소송은 안 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장모의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마 더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걸고 예. 고소고발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 기사를 보게 된다면 글쎄요, 이 시청자들이 볼 때나 아니면 독자들이 볼 때나 이게
글쎄 이렇게 송사까지 걸 일인가 이런 생각 좀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혹을 폭로했다든지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혹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음. 소송을 당연히 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음. 근데 이거는 거의 철저하게 여러 취재원들을 통해서 그 쓴 인물 탐구 기사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인물 탐구 기사에 대해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요? 무슨 폭로 기사를 쓴 것도 그렇죠. 아니고. 저도 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인물 탐구 기사에 3억 원의 소송을 걸었다. 재판이 이제 진행될 것 같고. 예. 자, 이쯤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구영식 기자와 여러 취재 내용 이런 걸 좀 계속 편하게 보시려면 구독 꼭 하셔야 됩니다.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는 현장 또 듣고 싶어하는 인터뷰 그리고 취재 내용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보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발적 시청료도 받고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 오마이뉴스에 힘내라 응원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겠고요. 전화가 혹시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또 저희 유튜브 실시간 후원 슈퍼챗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실시간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 민경기님이 구영식 기자님 멋져요.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임성아님도 구영식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점점 팬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예, 인기를 체감하시나요 요즘에? 사실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택시 운전사분이 네,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깜짝 예, 놀래가지고 예. 저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모르겠어요. 마스크도 쓰고 아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어허. 예. 그 저는 이제 제 그 지로는 네. 기자는 유명해지면 안 된다. 기자는 유명해지면 취재하기 더 힘들다. 망한다.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택시 기사분이. 그러게 저는 어떻게 깜짝 알고. 놀랐어요. 예.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에 나왔던 그분 아니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제 오마이TV 구독자신가? 예, 아마 어디선가 아마 궁금합니다. 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 취재에 좀 지장이 될까봐 걱정도 되네요. 예. 더 유명해지기 전에 네, 이제 출연을 하지 말아야죠. 아닙니다. 매주 출연하셔야 됩니다. 네. 취재를 해야죠. 네, 취재도 열심히 하시고 네, 출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소송에 대해서 짧게 저희가 들어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두 또 번째, 어떤 세 일입니까? 번째는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이거는 제가 취재한 기사가 아니고 네. 사실 다 인용했던 기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형사 고발 건은 네, 그 김건희 대표하고 그 동거설이 있었던 결혼설, 뭐 아. 동거설이 있었던 네, 그 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에 관한 기사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그 차장검사의 모친을 인터뷰를 했죠.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전에도 그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증언자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아, 예, 그 검사의 모친이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인용 부도를 했죠. 아, 근데 그 인용 부도를 했는데 바로 걸었죠. 바로 걸었어요. 예. 그때도 이렇게 인용 보도한 예, 뭐 이른바 주요 매체가 예. 오마이뉴스밖에 없었나요? 오마이뉴스하고 일부 매체가 있었어요. 뭐 경기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네.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같이 아마 고소를 했을 거예요. 아하, 예. 그때도 고소를 했군요. 예, 예. 이게 글쎄요, 이게 보면은 열린공감 TV의 보도 내용을 보면 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합리적인 의심, 추론, 그렇죠. 가능한 내용이 이제 들어 있어서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보도를 한 거고
구용식 기자도 그걸 보고 인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용 보도를 한 건데 맞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한 거네요. 바로 네. 저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경고, 경고. 재갈 물리기. 아, 네, 언론에 대해서 네. 이후 보도하면 똑같이 법적 조치를 취해주겠다. 예.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더 이상 보도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네. 방법으로 지금 언론 재갈 물리기로 사실은 뭐 소송을 했다고 봐야지. 사실 뭐 그러니까 원래 처음 보도했던 열린공감 TV를 네. 그렇게 고소나 고발을 했다고 한다면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 보도자기 때문에. 보도니까. 예. 네. 하지만 그걸 이제 인용한 보도는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해 주기 마련인데 네. 왜냐하면은 그 모친이라고 하는 신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모친이 굉장히 생생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어. 그래서 뭐 그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어쨌든 간에 그 이슈 확산을 막기 위한 경고, 네. 언론에 대한 경고 또는 재갈 물리기 예, 이런 것다고 보죠. 그게 근데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송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취재진,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영향을 좀 미치게 되나요? 예, 어떻게 효과가 보세요?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예. 지금 그래서- 위축되셨어요, 기자님? 아 저는 위축되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그렇게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다른 네. 데는 없었던 보도가 나오잖아요. 아, 그럼 인용을 하지 않아요. 네. 국민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 반박이나 해명 자료를 내요. 네. 그럼 그때 보도를 합니다. 아, 그 해명 자료 그걸 야마로 해서 그렇죠. 그거를 줄기로 해서 보도를 하는 네.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다가 살짝 원래 보도했던 내용을 한 문단 정도 첨가하는 정도로 보도하고 예. 제목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쪽 뭐 아니다 부인 부인.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제목으로 크게 네, 기사를 뽑아가지고 쓰는 거죠. 어. 굉장히 이건 기형적인 보도 형태예요. 네. 원래 그 의혹을 딱 쓰고 거기에 대한 입장, 반박 그걸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기사의 그렇죠. 기본적인 골격인데 그게 아니라 반박이 먼저 나오고 어떤 얘기인지가 뒤에 조그맣게 나오고 네. 어, 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 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네. 자기네들의 반박이나 해명이 일종의 이제 가장 윗부분에 네. 주요하게 소술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목도 사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뽑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론에서는 사실은 뭐 불리하지가 않죠. 네. 여론전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인데 네.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구 기자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연하공주님이 구 기자님 힘내세요 오마이뉴스 힘내세요라고 또 실시간 고맙습니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린공감 TV 내용을 인용 보도해서 고소 고발이 있었고 그럼 세 번째가 이번 이 보도겠네요. 그렇죠. 네, 그 실명 증언했던 네, 줄리 우혹에 대한 실명 증언. 네, 안혜욱 전 예, 회장님. 예. 예. 그것도 아하. 사실은 똑같이 사실은 인용 보도였죠. 그리고 제가 왜 그걸 인용을 했냐면 네. 줄리 우혹은 저도 추적을 해왔고 열린공감 TV도 추적을 해왔어요. 열린공감 TV에서도 안혜욱 회장을 빼고도 6명의 그 증언자를 확보를 하고 있었고 네. 저는 직간접적으로 한 3명 정도를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세한 증언을 거부하고 그다음 보도 자체도 사실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도할 수가 없죠. 열린공감 TV도 줄리 우혹에 대한 익명 증언자의 두 명의 증언을 보도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익명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보도를 인용 보도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안혜욱 회장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실 증언을 한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혜욱 회장의 신분이 굉장히 확실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태권도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고, 네.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용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다시 고발을 했죠. 명예훼손 등등해서요. 네. 이런 윤석열 후보 측의 뭐 국민의힘 쪽에 이런 대응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뭐 어떤 후보 측이나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선거 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재명 후보 쪽도 언론 대응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죠. 아, 근데 사실은 좀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인용 보도를 한 거를 다 모든 매체를 그럼 다 고소 고발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네.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그 언론 보도의 자유를 사실은 위축시키고 제약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네. 그게 좋지 않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할 거는 해명하고 반박할 거는 반박하되 네. 그리고 고소 고발이나 소송 등은 최소화.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이고 이거는 정말 선거나 아니면은 여론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맞지.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소송이나 고소 고발 사건들이 또 흐지부지 되는 사건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선례를 봐서라도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거 대선 후보 측에서의 고소 고발이나 소송 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이고 그런 것들에 한해서 전략적으로 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전략적으로 이건 본인- 막아야 된다. 본인들은 전략적으로라고 하겠지만 네. 도대체 인용 보도가 음. 죄란 무슨 그렇게 큰 죄겠어요. 형사 고발을 당할 만큼. 네. 그리고 뭐 그 인용 보도를 아무 인용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용 보도를 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인용 보도를 한 건데 그것까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보도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하지 말라. 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후보의 유리한 내용을 보도했다가 이재명 쪽으로부터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후보 쪽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네. 또 비판을 하겠죠. 이게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냐. 왜 이렇게.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하도 많이 쓰는 내로남불이 되는 거고 또 공정치도 못한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세 건의 이 송사에 지금 휘말려 있는데 그럼 첫 번째 건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두 됐겠네요. 번째 거는 이미 이제 원래 이게 서초경찰서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이러이러한 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네. 혹시 서초경찰서에서 받으실 건지 아니면 다른 경찰서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집이 네.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 강서경찰서로 이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조사- 지금 그래서 조사관님이 그러면 네. 그쪽으로 잘 이관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 강서경찰서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요? 연락 뭐, 가서 뭐 조사를. 여러 번 받아봐서 익숙합니다. 자, 제가 뭐 웃고는 있지만 이제 이 인용 보도조차도 지금 뭐 계속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 그 상황인데 안혜욱 전 회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전 회장을 건드렸다. 네, 뭐 거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나요? 예, 아직은 없고요. 네. 그리고 아마 건드려야 뭔가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올 고소 고발 네. 거기에 이 대해서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고소 고발자를 먼저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소인 피고발자를 조사할 거니까 네. 아마 어쨌든 간에 안 회장님도 어쨌든 간에 경찰 조사나 이런 조사는 받아야 할 겁니다.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대학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자기가 안혜욱 회장님이 혹시 형편이 어려우셔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가 어렵다면 네. 자기가 변호사 비용을 대줄 용의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네. 단순하게 이제 조사 받으면 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진술하면 되니까 네. 저는 아마 이제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끝나면 무혐의 처분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안혜욱 회장님도 뭐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소송까지 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때 만약에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런 네. 식으로라도 아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소송은 3억이었고 예. 두 번째 소송은 얼마짜리입니까? 다 형사 고발이기 때문에 네.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사고발이구나. 민사는 따로
지금 안 들어온 상황인가요? 네. 아 그래요. 민사가 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해서 명예훼손으로 내 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라고 하면서 보통은 형사를 먼저 하고 네. 명예훼손으로 걸고 거기서 이제 승소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기게 되면 네. 그거를 아예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아, 저는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음, 이거는 뭐 사실 혐의 없음 처분이 맞지 않을까. 예. 물론 너무 앞서 나간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음. 수사기관들이 또 수사를 해서 나름의 판단을 하겠죠. 네. 자, 첫 번째 소송은 3억,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건은 형사 소송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강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까지 들어봤고 잘 부탁드립니다. 강서경찰서 수사관님.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이런 걸 가지고 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나?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 대한 이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은 재갈 물리는 그런 행동들 이게 얼마나 심한가라 다시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영식 기자 계속 응원할 것 같은데